대한체육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요, 한화그룹의 김승현 회장 셋째 아들 김동선 씨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난 1월이었죠. 술집 폭행 난동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김동선 씨. 먼저 당시의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죠. 왜 때리셨나요? 제가 정말 술을 너무 많이 먹고 실수를 해서 너무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피해자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진심으로 정말 사죄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반성한다고 해서 아니셨나요?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아버님께서 굉장히 크게 화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얘기 들으셨나요? 구체적으로 듣지는 못했습니다. 평소에 술버릇이 안 좋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인가요? 제가 많이 부족한 면이 많아서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 된 것 같고 정말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사죄드립니다. 자, 이 감사를 받게 된 이유. 그러니까 대한체육회가 물의를 일으킨 김동선 씨에게 징계를 내리긴 내렸는데 그 징계가 속칭 솜방망이 징계. 안 하니만 못한 그냥 아주 약한 징계만 내렸다. 이 점 때문에 감사를 받게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대한체육회가 이 승마 선수인 김동선 씨, 이분이 1월에 술집에서 난동 사건을 벌어지고 구속됐었고 또 법원에 그 형벌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3월에 견책 처분을 내립니다. 굉장히 낮은 처분이라서 그 다음 달에 승마 대회가 있는데 여기에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대한체육회가 이렇게 낮은 수위의 그 징계를 내긴 것과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감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감사를 할 예정으로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김동선 씨에게 면죄부를 줬다라는 그런 내용. 일단은 재벌 특혜 아니냐. 협회 쪽에서는 일단 적극 아니다. 우린 뭐 혜택을 준 게 없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스포츠 공정위에는 규정이 있는데요. 어떤 규정이냐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 폭력 행위를 한 선수는 최소 1년 이상의 출전 정지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한승마협회와 대한체육회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김동선 씨가 당시에는 국가대표 신분이 아니었고 폭행 사건이 다른 선수나 대회 운영과는 관련 없이 완전히 개인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 제명이나 자격 정지를 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닌 이유만 좀 늘어놓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난해 대한역도연맹은 이런 결론을 한번 내린 적이 있습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죠. 사재혁 씨가 후배들을 폭행하면서 이것 때문에 자격 정지, 그러니까 10년간 자격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어요. 운동선수한테 10년간 자격 정지면 거의 퇴출이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이런 중징계를 내린 적이 있는데 김동선 씨는 그냥 견책이라는 처분만 받은 거죠. 아니 근데 과거에도 보면 김동선 씨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과거에도 또 술집 여종업원 폭행해갖고 물의를 일으켰는데 그때도 아무런 특별한 뭐 큰 징계를 받지 않고 경기에 출전했고요. 이번에도 특별한 견책 그냥 약한 처벌만 받고 또 경기에 출전했어요. 그러니까 경기 출전하는 데는 아무 무리가 없었어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매번.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2010년에도 그 용산에 있는 한 호텔 주점에서 여종업원을 성추행하고 또 막 기물을 부수고 이래가지고 이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거든요. 네. 근데 그해 열린 그 광저우 아시안게임 출전해서 단체전 마장마술 해가지고 금메달을 땄었죠. 그리고 2017년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종업원 폭행으로 했는데 집행유예를 받았거든요. 이번에는. 그런데도 승마대회 똑같이 또 출전을 했습니다. 네. 이 과거를 보니까요. 아까 경찰서 앞에서 질문을 던진 기자의 질문이 갑자기 딱 떠오릅니다. 마지막 질문이었죠. 김동선 씨, 술버릇이 나쁘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입니까? 그 질문이 이 내용을 보니까 갑자기 다시 떠오르네요. 사실 승마가 가장 어떻게 보면 그 신사의 스포츠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랑 전혀 어울리지 않는. 알겠습니다. 자, 소정섭 전 시사선을 편집국장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 8번째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9위로 꼽은 내용입니다. 확인해 보시죠. 바로 내일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 후보자죠. 백주부, 이른바 백주부라고 불리는 백종원 씨가 운영하는 회사를 언급을 했습니다. 관심이 아주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초지종을 좀 알아볼 텐데요. 이유정 기자. 예.
홍종학 장관 후보자가 갑자기 백종원 씨를 왜 언급한 겁니까? 일단 내일 두 사람의 어떤 대결 구도처럼 저희가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네, 일단 내일 국회에서 청문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서면 질의서를 보내서 그거에 대한 답변에서 언급을 한 겁니다. 네. 그런데 보면요, 더본 코리아라고 해서 백종원 씨가 운영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프랜차이즈들을 되게 많이 운영하는데 유명하죠. 예, 이 회사가 2015년에 중소기업에서 탈피하게 됩니다. 매출액이 1,000억 원이 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요, 중소기업 유예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벗어나더라도 3년 동안 중소기업이 누렸던 이런 지위를 인정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2019년 3월까지 중소기업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좋냐 하면 세제 혜택이 있고 각종 정부 사업에서 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편의가 제공되고 있는데 홍종학 장관이 골목 상권에 너무 침해를 많이 시킨다. 그래서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유예 제도를 없애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문제는 뭐냐면 이 얘기가 너무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중소기업 그 골목 상권에 침해를 하는 기업 이게 어떤 건지 명확하지 않아서 논란일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지금 홍종학 장관 후보자가 지적했던 골목 상권 침해. 글쎄요. 실제로 영세 식당을 위협할 정도로 한 동네 골목을 모두 장악을 했었던 사례가 실제로 있기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논현동에 보면 예. 이제 밤이 돼도 불 꺼지지 않는 365, 24시간 영업하는 음식점 많은 거리가 있습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가보셨을 텐데 거기가 이제 가장 유명한 대형 포장마차 H로 시작되는 포장마차가 있는데 네. 백종원 씨가 거기서 이제 돈을 번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거기가 백종원 씨 입장에서 일종 홈타운인 거죠. 그래서 그 주변에 백종원 씨가 가지고 있는 모든 브랜드의 어떤 그 프랜차이즈 다 입점을 합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20개까지 늘어났다는 거예요. 네. 지금은 조금 줄었다고 해요. 백종원 씨를 거기서 빠져나갔다고 하는데 네네. 어쨌든 한때는 저 거리가 백종원 거리다. 그래서 백종원 씨의 브랜드가 아닌 다른 식당들은 영업도 안 된다는 그런 얘기들도 좀 있었죠. 네. 그런데 이 백종원 씨 과거에 이 방송 때문에 너무 사업이 잘 나가는 게 아니냐. 방금 말하신 것처럼 골목 상권 다 잡아먹는 거 아니냐. 이런 일부 비판도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백종원 씨의 활동을 보면요. 그냥 돈만 벌고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떡볶이 소스는 며느리도 몰라. 이런 것들을 다 파격적으로 깨고 본인의 음식 노하우, 장사 비결들을 청년 창업자들, 특히 푸드트럭 운영하는 젊은이들한테 모두 공개를 해서 지금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네, 그렇죠. 지금 최근 모 방송사에서 하는 푸드트럭 관련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사란 게 그 상황과 그 맛, 그리고 위치, 간판 하나 다는 것까지 굉장히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케이스별로 부별해서 컨설팅을 해주지 않으면 실제 매출 증대로 이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백종원 씨가 여기 가서 자신의 그 레시피들도 알려주고 또 간판은 여기선 이렇게 크게 달아라. 그리고 그 얼마짜리로 해라. 그리고 메뉴를 이건 좀 없애버려라.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알려주면서 청년 창업자들에게 굉장히 희망을 전달해줘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과거에요. 저희 채널 A와의 인터뷰에서도 백종원 씨가 자신의 성공 노하우를 젊은 이 창업을 원하는 젊은이들에게 빠짐없이 조언해주기도 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크게 실패하고 모든 걸 내려놓으니까 나도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서서히 재밌어지고 그 일에 행복 느끼고 그러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나한테 중압감을 주는 거짓말은 조금 필요해요. 그러니까 느낌이 좋네요. 이런 정도의 단어, 이런 정도의 거짓말은 나한테 엄청난 도움이 된다는. 제가 누구는 얘기해 나의 부인은 엄청나게 미인일 거야라는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진짜 그렇게 해버렸어요. 자, 일단 뭐 내일 홍종학 장관 후보자 내일 청문회를 위한 질의응답 서면 질의서에 이제 답변을 하면서 이 백종원 씨가 언급이 된 건데 내일 있을 이 청문회 이후에 홍 후보자의 이 결과, 인사청문회 결과도 사실 장담 못할 그런 분위기 아닌가요, 소국장님? 지금? 그렇죠.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이른바 그 부의 대물림 현상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 후보자가 강하게 비판을 해왔는데 정작 자신의 딸에게 8억 원이 넘는 그런
것을 증여를 했고 등등 증여를 받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드러나면서 과연 이 중소벤처기업부를 이끌 장관 후보자로서 맞느냐 등등 여러 가지 뭐 논란이 제기가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더라도 이게 약간 통과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마지막 이제 장관 후보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난번에 그 박성진 후보자가 한 번 낙마를 해서 두 번째 또 내놓은 후보자인데 또 낙마시키기는 사실은 야당에서도 굉장히 부담이 그렇죠. 있거든요. 그리고 네. 이제 이게 법적으로 봤을 때 뭐 위법한 그런 부분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조금 더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은데 일단 청문회장에서 홍 후보자가 낮은 자세로 네. 자신의 정책 능력을 좀 잘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있을 청문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위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한체육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요, 한화그룹의 김승현 회장 셋째 아들 김동선 씨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난 1월이었죠. 술집 폭행 난동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김동선 씨. 먼저 당시의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죠. 형을 왜 때리셨나요? 제가 정말 술을 너무 많이 먹고 실수를 해서 너무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피해자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진심으로 정말 사죄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반성한다고 해서 안 좋나요? 예,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아버님께서 굉장히 크게 화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얘기 들으셨나요? 예, 뭐 구체적으로 듣지는 못했습니다. 네, 평소에 술버릇이 안 좋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인가요? 정부가 감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감사를 할 예정으로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김동선 씨에게 면죄부를 줬다라는 그런 내용. 일단은 재벌 특혜 아니냐. 협회 쪽에서는 일단 적극 아니다. 우린 뭐 혜택을 준 게 없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스포츠 공정위에는 규정이 있는데요. 어떤 네. 규정이냐면 사회적 무리를 일으켜서 폭력 행위를 한 선수는 제가 많이 부족한 면이 많아서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 된 것 같고 정말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사죄드립니다. 자, 이 감사를 받게 된 이유. 그러니까 대한체육회가 무리를 일으킨 김동선 씨에게 징계를 내리긴 내렸는데 그 징계가 속칭 솜방망이 징계. 안 하니만 못한 그냥 아주 약한 징계만 내렸다. 이 점 때문에 감사를 받게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대한체육회가 이 승마 선수인 김동선 씨, 이분이 1월에 술집에서 난동 사건을 벌어지고 구속됐었고 또 법원에 그 형벌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3월에 견책 처분을 내립니다. 굉장히 낮은 처분이라서 그 다음 달에 승마 대회가 있는데 여기에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대한체육회가 이렇게 낮은 수위의 그 징계를 내긴 것과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